안녕, 아빠야. 오늘 무척 추운 날이야. 회사에서 오는데 머리빨이 이렇게 뾰족뾰족 쓰더라고. 어찌나 춥던지. 어, 길거리에 웬만한 그 물들은 다 얼었어. 오늘도 아빠는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서 오는데 꽤 조심조심했다니까. 오늘은 그런 추운 날이랑 잘 어울리는 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 자, 생명의 도시 누크라고 해. 그린란드에 있고 얼음과 눈과 얼음의 도시. 오늘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그래, 오늘도 한번 아빠랑 책을 읽으면서 세계 여행을 해보자고. 얼음과 눈과 얼음의 도시 누크. 이제 곧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도착할 거야. 그린란드는 북극 가까이에 있는 섬이야. 땅의 대부분이 1년 내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아주 추운 곳이지. 그린란드 북쪽은 겨울에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져. 누크는 남쪽에 있어 그나마 덜 추운 편인데 10월이면 벌써 눈이 쌓인단다. 그렇게 추운 곳에서도 사람이 사느냐고? 그린란드에는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아왔어. 북극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여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린란드만의 문화를 만들었지. 내 소개가 늦었구나. 내 이름은 기디온이야. 태어난 곳은 그린란드 북쪽의 작은 마을이지만 일자리를 찾아 누크로 이사를 왔어. 누크는 그린란드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서 나처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든단다. 누크의 겨울은 내 고향의 겨울에 비하면 따뜻해. 아무리 추운 날에도 기온은 영하 10도 밑으로 거의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눈보라가 자주 몰아쳐서 더 춥게 느껴져. 눈지게차가 부지런히 눈을 치우지 않으면 사람도 자동차도 다닐 수 없을 정도지. 그럼 눈과 얼음이 가득한 누크를 함께 보러 갈까? 그린란드는 땅이 꽁꽁 얼어서 도로를 잘 만들기 힘들지만 누크는 대도시답게 곳곳에 도로가 잘 닦여 있대. 음, 이렇게 닦여 있나 봐. 도시인데 이게 길이 잘 닦여 있지? 뾰족 지붕 집들이 있어요. 지금은 11월이라 그런지 바람이 무척 매서워. 눈도 많이 내려 집과 집 사이에 수북히 쌓였어. 누크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도 신경을 많이 써. 집 안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작게 내고 벽은 두껍게 만들어 지붕은 눈이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게 뾰족히 세운단다. 누크에는 아파트가 많은 편이야. 그린란드의 다른 도시에는 겨우 두 채 있을까 말까 한데 말이야. 그만큼 누크의 인구가 많다는 뜻이지. 누크에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린란드 전체 인구가 6만 정도니 그린란드 4명 가운데 1명은 누크에 사는 셈이야. 그리고 한 가지, 누크에서는 집 현관문을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곳에 달아다. 올라간 곳에 달아. 눈이 이게 높이 쌓이면 이렇게 현관문이 눈에 막혀서 열지 못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든대. 이렇게 여기에 이제 현관이 있고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지. 눈이 이렇게 쌓이면은 문을 열 수 있게, 쌓여도 눈이 열 수 있게 만든대. 그리고 이게 뾰족한 거야. 이렇게 뾰족하지? 자, 아빠가 이제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책만 읽어줄게. 음. 이누이트와 그린란더, 에스키모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북극 지방의 원주민을 가리키는 말인데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서 우린 그 이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 대신
이누이트라는 이름을 써. 이누이트는 그린란드 말로 사람이란 뜻이야. 이누이트족은 약 5,000년 전부터 그린란드에서 살았어. 날씨가 추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오직 사냥으로만 먹고 살았지. 여럿이 힘을 모아 사냥을 하고 잡은 짐승은 똑같이 나눠 가지며 함께 살았어. 17세기 이후 유럽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오면서 이누이트족의 생활은 점점 바뀌었어. 사냥감을 사고 팔고 유럽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태어났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누이트 혈통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누이트 대신 그린란더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어. 그린란더는 그린란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얻어요. 누크를 비롯한 그린란드의 도시와 마을은 바다와 가까이 있어 신선한 해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단다. 자, 이제 누크 항구에 열린 어시장으로 가볼까? 어시장에서는 새우, 넙치, 대구, 연어 같은 생선뿐 아니라 바다표범, 밍크, 고래 같은 바다에서 사는 짐승 고기도 팔아. 가까운 바다에서 갓 잡아온 것들이라 다들 신선하지. 누크 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다에서 먹을거리를 구했어. 그린란드를 둘러싼 바다에는 빙산에서 녹아나온 영양분이 풍부해. 이 영양분을 먹으러 플랑크톤이 모여들고 플랑크톤을 먹으러 새우가 모여들고 새우를 쫓아 넙치나 대구 같은 물고기를 쫓아 바다표범이 고래가 몰려와 황금 어장을 이룬단다. 누크에 어시장만 있는 건 아니야. 시내에는 갖가지 먹거리를 파는 슈퍼마켓도 있어. 슈퍼마켓에는 사냥꾼이 잡은 사양고기, 순록고기, 양에서 기른 양고기와 여러 가지 채소가 있어. 감자를 뺀 나머지 채소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라 신선하지 않은 데다 무척 비싸. 누크에도 여름이 있을까? 누크에도 긴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와. 5월이면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하고 6월, 8월 사이에는 소매가 짧은 옷을 입을 만큼 따뜻해져. 도시 곳곳에 잔디가 돋고 꽃이 피어나서 초록 땅이라는 뜻의 그린란드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지. 다만 한 가지 귀찮은 것은 포기태가 극성을 부린다는 거야. 바람과 추위를 막는 옷을 입어요. 사냥 여행 내내 차가운 겨울바람을 견디려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 해. 카낙은 누크보다 북극에 가까이 있어 겨울이 아주 추워. 카낙 사람들은 영하 20도 정도면 따뜻하다고 생각할 정도지. 한여름인 7월에도 카낙의 기온은 영상 5도를 넘지 않아. 이누이트족 속담에는 남편은 아내가 만든다 라는 말이 있어. 아내가 제대로 된 옷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사냥을 나갔다가 추운 날씨에 얼어 죽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속담이야. 요즘엔 공장에서 만든 옷을 많이 입지만 옛날 이누이트족 사이에는 옷을 잘 만드는 여자들이 존경을 받았단다. 모자가 달린 털옷에 북극곰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으면 따뜻하고 발에는 술록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양말과 신발을 신어. 양말은 털을 안쪽으로 하고 신발은 털을 바깥쪽으로 해서 신고 손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장갑을 껴. 장갑도 두 켤레를 겹쳐 끼곤 하지. 그리고 윗옷도 겉옷은 털을 바깥으로, 속옷은 털을 안쪽으로 해서 입어. 앞자락에 단추나 지퍼를 달지 않아 머리부터 끼워 입어야 해. 출발, 사냥터로. 우리는 준비한 사냥 도구와 식량, 그리고 이누이트족이 사냥에 쓰던 배인 카약과 모터 보트를 갯섬에 실어. 갯섬에는 무게에 따라 적을 때는 대여섯 마리, 많을 때는 10마리의 개가 썰매를 끌어.
썰매기는 오랜 세월 그린란드 사람들과 함께했어. 썰매를 끌어줄 뿐 아니라 사냥감의 냄새를 맡아 사냥을 돕지. 북극곰 같은 맹수가 마을에 나타나면 사납게 짖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야. 하지만 아주 사나운 데다가 주인의 말밖에 듣지 않으니까 가까이 다가갈 때는 조심해야 해. 이제 개들도 다 묶었으니 슬슬 출발해볼까? 일랑우악이 채찍을 내리치며 호령을 치자 개들이 힘차게 얼음 위를 달려. 문제. 스노우빌이 좋을까? 개썰매가 좋을까? 그렇지. 요즘에는 모터로 움직이는 눈자동차인 스노우빌도 있는데 왜 아직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 개썰매를 타냐고? 스노우빌은 고장이 나거나 연료가 떨어지면 옴짝달싹 할 수 없지만 개썰매는 개 한두 마리가 다쳐도 나머지 개들이 끌고 가거든. 또 개들은 얼음이 녹아 위험한 곳을 먼저 알아차리기 때문에 멈춰 서기 때문에 스노우빌보다 훨씬 안전하단다. 그리고 썰매개의 정식 이름은 그린란드 도그야. 힘이 세고 사나워서 서로 싸우다가 죽기도 해. 그래서 힘이 남아돌지 않게 평소에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이를 준단다. 일각 돌고래를 사냥해요. 개썰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사냥터에 왔어. 우리는 오두막에 머물면서 일각 돌고래를 사냥할 거야. 사냥감이 나타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기다려야 해. 기다리는 동안에 작살 끝을 더 뾰족하게 다듬고 카약을 젓는 노끝은 날카롭게 갈지. 앗! 저 멀리 바닷물이 출렁거려. 일각고래떼야. 일각 돌고래들이 기다란 엄니로 바닷물을 가르며 헤엄쳐. 일랑우악이 카약을 타고 일각 돌고래떼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작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4m 정도밖에 안 되어서 고래들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일랑우악이 숨을 죽이고 조심 작살을 겨누었어. 휙! 작살이 일각 돌고래 등에 꽂혔어. 일각 돌고래는 바다 밑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작살 끝에 달린 부표 때문에 자꾸 몸이 떠올라. 일랑우악이 버둥대는 돌고래를 총으로 확실히 죽인 다음 모터보트에 묶어 물가로 끌고 와. 우리는 무게가 1톤이 넘는 일각 돌고래를 물 위로 끌어올렸어. 카약은 가늘고 뾰족해 생겨서 움직일 때 물살을 많이 일으키지 않아. 그래서 일각 돌고래에게 몰래 다가가기 좋아. 그리고 일각 돌고래는 북극의 참 바다에서만 살아. 수컷은 엄니가 위턱을 뚫고 자라서 머리에 긴 뿔이 난 것처럼 보여. 마탁을 먹어요. 우리는 일각 돌고래를 바로 손질했어. 일랑우악이 도끼로 조심스레 엄니를 걷어내는 동안 나는 몸통 부분에서 껍질과 살코기를 분리했어. 껍질 한 조각을 베어 입안에 넣으니 정말 맛있어. 일각 돌고래 껍질은 그린란드 말로 막탁이라고 해. 비타민C가 풍부해서 채소가 부족한 그린란드에서는 꼭 필요한 음식이지. 마탁을 배부르게 먹고 개들에게도 먹이를 든든히 준 다음 손질한 고기와 짐을 썰매에 실었어. 이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해. 가는 길이 늦어질수록 집으로 들고 가는 고기가 줄어들 테니까. 싣고 왔던 식량과 게사료는 이미 바닥났고 이제부터 사냥한 고기를 먹어야 하거든. 마탁은 그린란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야. 잔치상에도 빠지는 법이 없지. 마탁은 보여주고 싶다. 이거. 이글루에서 쉬어가요. 돌아가는 길에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쳐서 이글루를 짓고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 이글루는
얼음으로 만든 집이야. 늘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가려고 짓는 집이지. 이누이트족은 멀리 사냥을 나가서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나 날씨가 좋지 않아 썰매가 달릴 수 없을 때 이글루를 지었단다. 요즘에는 사냥터 곳곳에 나무로 지은 작은 오두막이 있어서 이글루를 지을 일이 거의 없지만 오늘같이 오두막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쉬었다 가야 할 때에는 이글루를 지어야 해. 이글루는 얼음집이지만 안의 온도가 15도 정도로 제법 따뜻해. 이글루 안에서 난로까지 두면 꽤 훈훈하겠지? 얼음 땅이 녹고 있어요. 음, 사냥 여행을 마치고 카낙으로 오니 어느새 누크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 나는 일랑우악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내 몫의 막탁을 챙겨 공항으로 갔어. 카낙에서 누크로 돌아오는 길은 늘 마음이 무거워. 언제까지 내가 카낙으로 겨울 사냥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이야.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그린란드의 겨울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 고래나 북곰 같은 사냥감들은 더 추운 곳을 찾아 멀리 떠나고 얼음이 빨리 녹아 개썰매를 탈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어. 앞으로 북극이 더 따뜻해진다면은 일랑우악처럼 사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영영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거야. 카낙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누이트족의 전통적인 사냥법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지.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았어요. 누쿠에 도착하니 낮인데도 하늘이 캄캄해. 카나고로 가기 전만 해도 낮에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정말 추운 겨울이 되었나 봐. 북극 지방은 여름에는 해가 무척 길고 겨울에는 해가 아주 짧아. 한여름에는 낮이나 밤이나 밝아서 잠을 자려면 창문에 커튼을 쳐야 해. 반대로 한겨울에는 늘 깜깜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한단다. 북극의 여름에는 밤이 없고 북극의 겨울에는 낮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밤이 깊어 더 캄캄해진 하늘에 오로라가 떴어.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전기를 띤 입자가 공기와 부딪히며 생겨. 형형색색 아름다운 오로라가 하늘에 뜨면 무척 신비롭지. 사실 오로라는 사계절 아무 때에나 생기지만 여름에는 하늘이 너무 밝아 보이지 않는 거란다. 겨울 무렵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오로라를 볼 수 있지. 오로라의 전설. 이누이트족에게는 오로라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이 있어. 이누이트족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며 천국에서 끝없는 기쁨을 누린다고 믿어. 죽은 사람들은 늘 웃고 노래하며 바다 코끼리의 해골로 이누이트족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인 공차기를 하며 논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바다 코끼리 해골을 차며 노는 모습이 바로 오로라라고 하는구나. 그린란드시 크리스마스를 즐겨요. 12월로 접어들면 누쿠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거린단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지. 요즘은 그린란드에도 워낙 서양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그린란드 전통 축제보다는 크리스트교 축제를 많이 즐겨. 하지만 서양의 것들을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단다. 누쿠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에는 산타크로스의 빨간 양말 대신 바다 표범 가죽으로 만든 부츠를 걸어. 식탁에는 케이크, 커피와 마타, 키비약을 함께 올리고 그린란드 전통 의상을 입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본단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북적거려. 올해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한 가지 알려줄게. 누쿠 서부의 옛 시가지에는 산타클로스의 사무실이 있어. 사무실 앞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거든. 전 세계에서 산타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로 모여드는 거야. 주소는 산타클로스 2412 누크 그린란드인데 편지를 쓰면 답장도 온대. 새해를 맞아 화려한 불꽃놀이가 누크 하늘을 수놓았어. 아름다운 불꽃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 그린란드에서는 새해 맞이 축하를 2번 한단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속해. 그래서 그린란드보다 4시간이 빠른 덴마크 시간에 맞추어 12월 30일 저녁 8시에 한 번, 그린란드 시간에 맞추어 밤 12시에 또 한 번 새해를 축하해. 누크에 처음 온 사람들은 누크를 보고 유럽의 여느 도시와 같다고들 해. 순수한 이누이트가 드물고 이누이트의 전통 문화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이곳에서 오랜 옛날부터 살아온 이누이트의 강인함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야. 우리 그린란드에게는 이누이트의 피가 흐르니까. 그린란드 명소는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부터 한번 해볼게. 1. 바다코끼리가 사는 카나. 바다코끼리는 그린란드 북쪽 지방에 살아. 무리를 지어 살고 주로 조개를 먹어. 다 자란 수컷은 몸 길이가 3.7m가 되고 몸무게는 1.4톤이나 나간대. 예로부터 그린란드 사람들은 바다코끼리를 사냥해 왔어. 송곳니로는 무기나 조각품을 만들고 가죽으로 옷과 배를 만들고 기름은 불 붙일 수 있는 연료를 썼대. 2. 새 절벽이 우뚝 솟은 우페르나비크. 그린란드에는 철 따라 드나드는 새들까지 모두 200여 종의 새들이 살고 있어. 우페르나비크에 있는 커다란 절벽에는 바다 쇠오리, 솜털오리, 풀마 갈매기, 뇌조, 가마오지 등 여러 새가 모여 살아. 바다 한가운데에 절벽이 있어 북극 여우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지. 3. 국립공원에 있는 이토코르토르 미우트. 이토코르토르 미우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북동 그린란드 국립공원의 출입구에 있어. 이곳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아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지. 그래서 북극곰, 북극여우, 북극토끼 같은 동물이 많이 살고 있어. 공원은 그린란드 땅의 4분의 1이 차지할 만큼 커서 자세히 둘러보려면 몇 달이 걸리지. 4. 사양소가 사는 칸게를루 수악. 사양소는 칸게를루 수악의 툰드라 지대에 많이 살아. 10마리 내지 3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지. 툰드라는 추위 때문에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해. 그 대신 풀과 이끼가 풍부해서 사양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사양소는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어. 사양소라는 이름은 번식기에 수컷의 눈 밑에 나는 특별한 향 때문에 붙였지. 5. 바다표범을 볼 수 있는 카코르톡. 그린란드에는 고리무늬 바다표범, 하프 바다표범, 턱수염 바다표범 등 여러 종류의 바다표범이 살고 있어. 바다표범은 번식력이 워낙 강해 한 해에 100만 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아. 바다표범은 그린란드 바다 어디에든 볼 수 있지만 사냥한 바다표범의 가죽은 그린란드 남쪽 카코르톡이라는 곳에서 팔려나가. 카코르톡에는 그린란드에서 하나뿐인 바다표범 가죽 가공 공장이 있거든.
누크가 있는 그린란드 이야기. 그린란드, 공식 이름 그린란드, 면적은 우리나라의 10배가 된대. 인구는 약 5만 6천 명 정도가 되고, 수도는 누크, 종교는 크리스트교, 언어는 그린란드어 덴마크어로 하고, 화폐는 덴마크 크로네로 하고 있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딜까 물어본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남반구인 오스트레일리아일 거야.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으로 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해야 돼. 그린란드는 동서로 시간대가 넷으로 나뉘고, 남쪽 지방과 북부 지방의 평균 기온차가 20도나 날 만큼 굉장히 넓단다. 그리고 눈과 얼음이 덮인 땅을 왜 그린란드라고 부를까? 그거는 10세기 무렵 노르웨이 출신 바이킹 에리크 토르발손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로 건너왔어. 풀이 가득한 들판을 보고 새로운 땅에 정착한 에리크는 이곳이 몹시 추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살기 좋은 초록 땅이라고 해서 그린란드라고 이름을 붙였대. 그럼 그린란드는 누구의 땅일까? 바이킹이 남부 지역에 잠시 살았던 것 빼고는 그린란드는 5천년 동안 이누이트족의 땅이었어. 하지만 1600년대 덴마크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오면서 덴마크의 식민지가 되었지. 1979년에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2009년에 자치권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그린란드는 거의 독립된 상태야. 하지만 외교권과 국방권은 여전히 덴마크에 있지. 눕고 있는 그린란드를 반긴다? 지구 온난화가 그린란드에 나쁜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야. 그린란드 남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농사를 짓고 양을 기를 수 있게 되었어. 그동안 꽝꽝 얼어붙은 땅 때문에 캐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금, 다이아몬드도 캐낼 수 있게 되었지. 앞으로 석유를 뽑아내 번 돈으로 그린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아. 그린란드 사람들은 크리스트교를 믿는다? 오늘날 그린란드 사람들은 거의 모두 크리스트교를 믿어. 크리스트교는 1600년대 이후 유럽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들어오면서 전해졌어. 누크라는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도 덴마크에 온 선교사 한스 에게데야. 크리스트교는 그린란드 사람의 크리스트교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었지. 그린란드 사람들도 통조림을 좋아할까? 그린란드는 추운 날씨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채소나 과일을 덴마크에서 수입해 와야 해. 덴마크에서 그린란드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도착할 무렵에는 채소나 과일이 이미 시들시들하지. 그래서 그린란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통조림이나 냉동식품을 더 좋아해. 이렇게 가공식품을 즐겨 먹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병, 고혈압에 걸린 사람도 많지. 여기까지 아빠가 눈과 얼음의 도시 누크에 대해서 읽어줬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와 같이 이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아빠한테는 큰 기쁨이야. 오늘도 좀 늦어졌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덜 많이 늦은 건 아니니까. 지금이 12시 저녁 12시 50분이거든. 아빠도 이제 씻고 잘 테니까 너도 잘 자. 사랑해. 안녕.